네, 안녕하십니까. 다섯 번째 강의 추상화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상화에 대한 좀 개념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미술에서 추상화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앙리 마티스 요즘 전시 시작했던데, 추상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 강조하고 싶은 것 위주로만 그림을 더 부각시키고 이체감을 높이고 그리고 좀 표현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래서 그림이 좀 처음 볼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생각이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 위주로 그림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피카소도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전혀 뭐 대충 대충은 아니겠지만 크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만 그리고 기타 세부 사항들은 생략해버리는 그런 것이 추상화 개념이거든요. 컴퓨터 과학에서도 이 추상화의 이런 부분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에서 구체적인 예로부터 공통적인 특성을 추려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빼고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만 남고 불필요한 사항들은 뭐예요? 세부적인 거.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한정된 특징들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거죠. 지하철 경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전체 지하철 이 부분을 그 지도로 표현하고 보자고 한다면은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에버랜드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건 남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동쪽으로 동북 쪽으로 가는 건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가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은 이제 동서남북에 대한 크게 물론 동서남북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지만 크게 그것을 맞추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그냥 몇 정거장 남았다, 몇 호선을 타고 있다, 어디서 갈아타야 된다 이런 것들 보기 위한 사항들을 위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도로 위의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게 해요. 이거를 뭐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눈에 띄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죠? 여기 돌이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이거는 멈춰라. 여기 제한된 곳이다. 뭐 이런 거죠. 이거 보시면은 느낌이 오세요? 미끄럽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눈에 딱 보면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유심히 볼 수 없잖아요. 한눈에 딱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심볼을 그릴 때에도 이런 추상화 기법이 들어있는 거죠. 기계에서 1과 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on, off,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온의 개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5V라고 한다면 1.5V가 들어올 수도 있고 4V가 들어올 수도 있고 5.5V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2에서 5V 사이에 들어오면 우리는 온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면 이게 몇 볼트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 이렇게만 보는 거죠. 요 구간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그거 자체를 온. 그래서 이걸 1 이렇게 추상화하는 거죠.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함수에는 많은 코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값을 넣으면 이 코딩이 돌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가 알 필요가 없고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입력들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만 매뉴얼로 보여줘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냥 그거 보고 함수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부분들도 추상화로 감출 건 감추고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표현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맞춰야 될 커넥션 해야 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걸 공통 규약 안에서 생략할 것들은 다 생략하고 심플하게 해야만이 그런 프로토콜 맞추는데 서로 사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 사항들을 제고할 수밖에 없어요. 모델과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실세계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번에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제품에 대한 모델, 우리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모델,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대표적인 것,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들 위주로 그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물순환 사이클 같은 건데 이거 그냥 우리가 딱 보면 비가 내려서 이게 산이나 이런 데 강이나 이런 데서 퍼져 있다가 모아져 있다가 땅에서 다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또 비로 내렸다가 이런 물순환 사이클 보면은 물이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좀 될 수 있죠.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운전에 대한 것들 다양한 옵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가장 운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운전대, 브레이크, 엑셀 요거에 대한 사용법을 잘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집중해서 설명이 되고 그런 집중해서 안내의 그림이 그려지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화학의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기율표를 우리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 기호표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주기율표를 우리가 정리한 거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추상화 기법이죠. 수학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삼각형, 사각형, 점 이거를 실제 물질로 본다고 한다면 점도 크기도 다를 수 있고 점에 동그라미인 점도 있지만 네모인 점도 있고 사각형도 이런 사각형이 있지만 또 이런 사각형이 있고 입체감이 있는 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각형이라는 말에 대한 것에 뭘 사각형을 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무수한 게 많이 있지만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점이 4개 있고 면이 4개로 있는 거. 이런 걸 사각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는 거는 세세한 것들은 다 버리고 사각형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만 잡아내는 거죠. 결국은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을 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화라고 합니다. 결국은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요거를 묶어서 일반화가 된다고 한다면 동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리학의 모든 물리 법칙 같은 거, 공식 같은 것들, 수학에서 나오는 공식 같은 것들, 이걸 통해서 나오는 x와 y의 값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 이 공식 안에 규칙화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화하는 거죠. 영문법에서 문법적인 부분들, 영어에서 문법적인 부분들도 영어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 안에 다 들어오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 불필요한 사항들 다 버리고 나오면 이 정리된 문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성이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추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려내는 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강아지의 일반적인 특징을 본다면 눈 있고 꼬리 있고 다리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각과 후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먹는 것들이 잡식성인 경우가 많죠. 멍멍 소리를 내고 수영도 잘하고 수영을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높은 곳에도 잘 뛰어내린다. 느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세부 사항으로 보면은 검은 눈, 처지지 않는 긴 다리, 긴 꼬리. 일반적인 강아지를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눈, 귀, 꼬리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 가지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내는 소리, 사람을 잘 따르는 특징, 다리의 길이, 꼬리의 길이, 눈의 색상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일반적인 강아지의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아지 하면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모양을 이렇게 마치 도장을 찍어내서 이건 강아지야, 이건 고양이야 이러면 누구도 의심하지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추상화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찌개를 만들 때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재료가 필요하고 이 재료들을 썰어야 되고 이 재료들에 대해 지정된 어떤 양이 있을 테고 그리고 끓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일반적인 거에 반대로 특수한 사항들, 재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양이 얼마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것을 양이나 어떤 재료가 무엇이냐 이런 걸 따지고 나면은 찌개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그렇게 하면 그건 김치찌개인데 그렇게 여기면 된장찌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화갈수록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일반적인 사항들, 찌개라는 것의 대표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모델은 우리가 그걸 딱 보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무엇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 이 문제에서 하나의 모델을 딱 끄집어내면은 이게 무슨 문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나무 모양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나무 이렇게 해서 나무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나무에 대한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그렇잖아요. 특징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나무를 그려놓으면 나무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여러 사람이 봐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성을 갖게 되죠. 그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문제여야만이 일반적인 해결점이 나오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문제점을 모델에다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해결점도 일반적이지 않은 해결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들 모든 문제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문제 해결점에서는 잘못된 해결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불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제거하게 되고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추상화하지 않으면 해결하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해결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상화 과정은 더 명확한 모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찌개 모델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구체적인 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찌개, 그렇죠?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모델을 가지게 되면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해결에 올바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자 셋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암사자 둘, 숫사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그 일반적인 것을 잘 추출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자 세 마리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2분의 1, 4분의 2 요 양은 똑같다라는 것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요게 추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 자체에서 일반적인 것을 뽑아내는 것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자꾸 이게 너무 그 각각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다양한 점의 형태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하는 점 이렇게 하면 점이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보면 점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걸 딱 보면 이건 삼각형이네
예, 삼각형에 점이 3개고 각이 3개가 있네. 선분이 3개가 있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그 특징만 딱 우리가 알 수 있죠. 버스 경로를 찾는 방법에서 그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뭐 동쪽 가네, 북쪽으로 가네, 서쪽으로 가네, 뭐 아니면 이거 주변에 강을 끼고 가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자는 게 아니죠. 예, 버스 경로를 찾을 때에는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 예, 그래서 그 출발지가 어딘지 도착지가 어딘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버스 번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경로, 어떻게 갈아탈 수 있는 경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요거인 거죠.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줘야 돼요. 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도를 보는 것보다 이런 지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목적에 따라서는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예, 목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도를 처음에 우리가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위치를 찾거나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을 때 먼저 일반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은 목적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다 지도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지도라고 한다면 이거가 지도인 거죠. 추상한 것은. 그거의 구체적인 지도들.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게임에서도 추상화라는 것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게임에서 보면 거북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그 변수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뭐 거북이의 속도, 그 다음에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그 다음에 좌표, 이런 것들을 가지면 되죠. 이거에 뭐 거북이의 모양, 거북이의 무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세기,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게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더 심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궤적만 만들면, 내가 이렇게 궤적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궤적을 이렇게 가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각도만 잡아주면은 움직일 수 있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시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무시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게임을 할 때 재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막 다 따져가면서 하려고 한다면 게임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추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추상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패턴 인식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패턴 인식을 해야지, 잘 인식이 되어야지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잘 뽑아내야만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을 요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가지고 알고리즘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